오늘은 악마 토니 스타크에 대해 이어서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간략히 요약해보자면 토니가 건강과 외모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어플을 개발한 척 연기해 시민들을 바이러스에 감염시켰고 뒤에서 몰래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방사능에 감염돼 외형이 변형돼버린 틴 어보미네이션 제이미를 자기 편으로 회유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모든 방송사들을 구매해 언론까지 통제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미리 선수를 친 페퍼에 의해 막혔는데 이후 토니와 제이미는 페퍼와 함께 그녀의 건물로 향했고 여기서 한 존재에게 기습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는 바로 속이 텅 비어있는 아이언맨이었죠. 과연 또 다른 아이언맨을 마주친 토니에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떨어진 마스크를 다시 주었으며 토니에게 몹시 실망했다 말하는 아이언맨. 토니는 몸을 일으키더니 이 상황을 정리해보는데요. 그는 넌 아마 내가 8년 전에 백업해둔 내 정신이겠군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이에 아이언맨은 정확하다 말하는데 사실 토니는 8년 전 블랙라마와의 싸움에서 큰 정신적 공격을 받았을 때 혹시 몰라 자기 자신의 정신을 디지털로 저장해뒀었고 추후 페퍼와 해피에게 부탁해 당시의 상황을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즉, 이 텅 빈 아이언맨은 사실상 8년 전 토니 그 자체였고 페퍼가 현재의 토니의 만행을 막기 위해 불러온 것이었죠. 지금부터 그 사이 타락한 너가 저지른 만행들을 되돌릴 것이라 말하는 아이언맨. 그리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되묻는 토니. 이때 아이언맨 슈트가 갑자기 분해되더니 토니에게 옮겨갑니다. 이는 아이언맨이 토니를 납치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었으며 그는 하늘 높게 날아올라 어디론가 토니를 데려가는데 대기층까지 뚫고 끝없이 위로 올라간 아이언맨은 한 인공위성에 도착해서야 토니를 풀어줍니다. 물론 이렇게 포박시켜두기는 했지만 말이죠. 지금부터 너의 정신머리를 고쳐줄 것이라 말하는 아이언맨. 하지만 토니는 이미 너의 진짜 계획을 알고 있다며 연기는 집어치우라 말하는데 사실 토니의 말대로 아이언맨에겐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니의 정신을 깔끔히 지워버린 후 그의 육체에 들어가 현재의 토니를 대체하는 것. 이에 토니는 자신을 대체하고 싶다면 적어도 자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자신의 정신세계에 아이언맨을 초대하는데요. 아이언맨 역시 그의 초대에 응했고 이렇게 두 토니는 드디어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우선 지난 8년간 자신이 즐긴 인생을 펼쳐 보여주는 토니. 하지만 과거의 토니는 이딴 짓은 집어치우고 시민들을 지배해 너가 이루고픈 최종 계획이 뭔지나 빨리 말하라고 윽박지르는데 이에 토니는 씩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지구가 모든 인간을 수용할 수 없으니 선택받은 자들만 살아남게 만드는 것이라고. 즉, 사람들의 몸에 퍼져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 토니의 최종 계획. 물론 누가 살고 죽을지는 모두 토니의 마음대로였죠. 토니의 계획에 경악하는 과거의 토니. 그런데 이때 그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쓰러지는데 사실 토니는 자신의 몸에 소량의 신비우트 슈트를 데려왔었으며 아이언맨이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기습을 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칫거리도 처리했겠다. 지구로 돌아갈 채비를 마치죠. 한편 그 사이 제이미를 묶어두고 있던 페퍼. 그녀는 제이미에게 너를 해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 분노에 날뛰지 않겠다 약속만 하면 풀어주겠다 말하는데요. 페퍼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에 제이미는 순순히 그녀의 말을 따랐고 이렇게 다시 땅을 밟게 됩니다. 이때 우주에서 걸려오는 무전. 다름 아닌 토니였는데 토니는 페퍼에게 울먹이며 이제 타락한 마음은 사라졌고 드디어 히어로 토니가 돌아왔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연기는 옆에서 끼어드는 남자에 의해 끊기는데요. 바로 어느새 새 슈트로 몸을 옮긴 아이언맨이었습니다. 과거의 토니는 애초에 디지털 형태였기에 슈트가 터져도 그저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슈트로 매번 몸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거의 연기 대상급 연기력이었는데 저 녀석 때문에 흥이 다 깨졌다 조롱하는 토니. 그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천천히 과거의 자신을 박살내주겠다 밝히더니 무전을 툭 끊어버리는데요. 이후 풀스피드로 다시 지구로 향합니다. 토니가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결판을 내겠다며 출동을 준비하는 아이언맨. 그리고 그를 멈춰 세우는 제이미. 이어서 제이미는 한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는데요. 거기엔 토니의 풀파티 초대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토니는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파티를 즐겼고 이 광경을 목격한 페퍼 일행은 일단 토니가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기로 마음먹죠. 다음날 아침, 이제 토니가 자신을 인간으로 되돌려주지 않을 거라며 우울해하는 제이미와 그를 달래주고 있는 페퍼. 이때 갑자기 걸려오는 토니의 전화. 페퍼는 조심히 핸드폰을 들었고 그녀에게 토니는 말합니다. 아이언맨에게 바이오 마크 1이 준비됐다 말하라고. 바이오 마크 1이란 말을 듣자마자 서둘러 토니의 저택으로 향해보는 아이언맨. 페퍼는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리 급하게 향하는 것이냐 묻는데요. 아이언맨은 바이오 마크 1이란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인간의 뇌를 지배해 살아있는 드론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라 털어놓습니다. 또한 너무 비인간적인 기술이라 상용화하지 않았었지만 지금의 토니라면 그딴 건 따지지 않을 거라 걱정을 덧붙이죠. 어느새 토니의 저택에 도착한 아이언맨, 그리고 그를 반기는 토니와 정신이 지배당한 시민들. 토니는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미리 퍼뜨려놓은 익스트리미스 덕분에 바이오마크 1 기술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고. 아이언맨이 리펄서건을 들이밀자 과연 이 모든 인간들을 해하지 않고 자신을 공격할 수 있겠냐 비웃는 토니. 그는 이들의 목숨 따윈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인간 방패로 활용하려는 것이었는데, 이때 갑자기 토니의 디스플레이에 뜨는 경고창. 경고의 내용은 수많은 아이언맨이 출연했다는 소식. 토니가 고개를 들자 실제로 수십 명의 아이언맨이 저택을 덮치고 있었고, 이들은 순식간에 모든 시민들을 들어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페퍼가 클라우드에 저장된 과거 토니의 정신을 복사해 수많은 슈트에 넣은 것이었죠. 이제 토니는 수십 명의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입니다. 토니를 향해 협공을 시작하는 아이언맨들. 하지만 이들의 기술력은 8년 전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 사이 진화한 토니에겐 역부족이었는데, 토니는 심지어 신비우트 슈트에 더욱더 많은 신비우트를 덧붙이더니 거대해진 슈트를 활용해 말 그대로 모두를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런 토니의 폭주를 막기 위해 등장하는 한 존재, 바로 페퍼였는데요. 암만 타락한 토니라도 과거 연인이었던 페퍼를 공격하긴 무리였고, 토니가 멈칫하자 페퍼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새롭게 개발한 음파 공격을 선사합니다. 페퍼는 신비우트의 약점 중 하나가 음파란 사실을 이용해 신비우트 슈트 대항용 무기를 장착했던 것이며, 덕분에 이렇게 토니는 서서히 기절하게 됩니다. 토니를 데리고 기지로 복귀한 페퍼와 아이언맨. 이들은 이제 토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토니의 내면에 함께 들어갔던 아이언맨은 이 녀석은 썩을 대로 썩었다며 절대 세상에 다시 보내면 안 된다 주장합니다. 이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토니. 당연히 모든 아이언맨들은 어서 다시 앉으라며 위협하는데, 토니는 은근슬쩍 뒤로 향하더니 한 USB를 몰래 컴퓨터에 꽂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아이언맨들은 한 명 한 명씩 분해되기 시작하는데, 토니는 페퍼의 기지의 메인 시스템에 바이러스를 심은 것이었으며, 따라서 당연히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던 과거 토니의 정신이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당황하는 페퍼. 그리고 이런 그녀를 뒤로하고 제이미에게 이제 떠나자 말하는 토니. 하지만 제이미는 도리어 토니를 공격합니다. 이젠 그 역시도 토니의 만행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느껴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는데, 이때 벽을 뚫으며 제이미를 날려버리는 레이저. 어느새 신비우트 슈트가 토니를 찾아온 것이었으며, 이렇게 토니는 다시 무장을 완료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너처럼 타락할 수 있냐며 토니에게 열을 내는 제이미. 그런데 토니는 차분하게 제이미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바로 제이미의 어머니는 사망하지 않았었으며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어제 깨어났다는 것. 토니는 지금껏 이 사실을 숨기고 있던 것이며, 드디어 진실을 깨달은 제이미는 온몸에 힘이 빠졌는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죄책감에서 해방된 것이었죠. 이때 토니가 제이미와 대화하는 사이 뒤에서 음파 공격으로 급습해보는 페퍼. 하지만 그저 쓱 웃어 보이는 토니. 그는 진정 자신이 신비우트의 약점조차 개선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냐 비웃는데, 사실 토니는 페퍼의 기지에 손쉽게 침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음파 공격에 당하는 척 연기했던 것. 애초에 토니는 페퍼와 과거의 토니 둘 모두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토니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는 페퍼. 그녀는 말합니다. 비록 너를 막지는 못했지만 너에 대한 진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토니는 그 정도는 이해한다며 그녀를 뒤로하고 떠났고, 페퍼는 곧바로 자신이 구매한 언론사들을 통해 토니의 익스트리미스 사기 사건을 대서특필합니다. 이로 인해 토니는 한순간에 모두에게서 사랑받는 히어로에서 모두의 증오 대상으로 변하죠. 이제 토니는 단 한 명의 친구도 동료도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악마가 된 토니의 이야기를 마저 전해드려봤습니다. 사실 토니가 갑자기 이렇게 타락한 배경은 마블의 엑시스 스토리라인에 등장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엑시스 이야기 역시 전해드려볼 테니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